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왜 그들은 개발자를 포기하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개발을 포기한 사람들 얘기를 종종 들어요. 저는 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또는 저는 개발은 뭐 40 다 돼가지고 개발은 그만두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음이 편하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개발자 유튜브를 보는 독특한 팀노바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련이 좀 남으셨나? 개발 자체는 순수하게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좀 안타까운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 적성 잘 찾아서 가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우려 반 아니면 또 응원 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봐온, 또는 이제 팀노바에 오는 많은 사람 중에 개발을 포기했다가 운영팀으로 갔다, 개발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개발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많았고, 사실 팀노바에 오는 경력자들 중에 상당수는 중간에 이제 다른 분야로 갔다가 다시 개발로 회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면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좀 하면은, 왜 그들은 개발자 길을 포기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힘들어서, 두 번째 다른 직업에 비해 노력 대비 보상이 적어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힘들다, 도대체 뭐가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디자이너가 없어도 사실 어설프게 그리면 어떻게든 앱은 돌아가요. 그리고 기획자가 없어도 뭐 그지같이 기획을 하더라도, 기획을 하면 기획자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요. 근데 개발자가 없으면 아예 제품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똑같이 실수를 했을 때 개발은 아예 동작을 하지 않아요. 디자인은 더 덜 아름답고 더 세련되지 못한 거, 또는 기획은 더 어떤 뭐 플로우 차트가 되게 뭐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앱 자체의 쾌적함이 덜하다든지, 뭐 이렇게 주요 목적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산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그런 면들이 있지만, 개발은 아예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예 앱 자체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개발 문화가 좀 냉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돈을 내고 다녔으니까, 내가 F를 맡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시큰둥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만 여러분들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 대부분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저 공부 하나도 안 하나 보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데 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닥 관심도 없죠. 그런 사람들 옆에 둬봤자 우울하고, 막 그런 사람 옆에 있어봤자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 돈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걔네들이 돈을 주는 이유를 알려줘야지, 내가 업무 성과를 내므로써 걔네들도 이득을 보고, 서로 이제 윈윈하는 게 일반적인 그 구도죠. 그래서 학생 때 패러다임으로 지금 회사를 보면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들어갈 때부터 나는 회사 가서 열심히 배워야지, 와, 그 자세는 너무 좋지만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배우려고 하면서 돈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건 사실 개발자 쪽에서는 그렇게 통용되진 않아요.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뭐 경영학과 나왔는데 거기 회사에서 뭐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했다, 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개발자 쪽은 회사에서 아예 결제를 해요. 우리 직원들 보낼 테니까 교육해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꽤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의뢰가 많을 정도로 회사에서는 성장을 하는 게, 특히나 이제 기초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게 굉장히 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교육자 입장에서 봐도, 제가 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게 됐냐면, 사실 뭐 나 회사에서 내 후임들 가르치고 해서 잘하게 된 적 되게 많고, 제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고연봉으로 간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팀노바에서 가르친 친구 말고 제가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 동료들 연봉 막 800씩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직을 하면 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컨설팅 많이 해줬거든요, 제 동료들. 근데 그런 걸 많이 해주면서 제가 느꼈던 게, 확실히 IT 업계는 자기가 아는 만큼 좀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보통은 이제 힘들고 다른 직업 대비 노력 대비 보상이 적기 때문에 보통은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실력 부족이 첫 번째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 보통 이제 실력이 부족하면 잦은 야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잦은 야근이기도 하지만 자진해서 야근을 하기도 해요. 자진해서 스트레스와 월급 부족으로 저는 재능이 없나 봐요를 시전하면서 끝내고 다른 분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력 대비 성과가 별로라는 거지. 내가 지금 이 돈 받고 개발자 하면서 맨날 야근하고 맨날 개인 시간도 없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몇 개월 동안 개발을 한번 미친 듯이 해보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 회사에 이제 막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제품을 냈는데 그 제품이 막 빠꾸가 된 거야. 막 뭐 디버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걸 또 고쳤더니 또 새로운 버그가 나오고 이러면서 악순환의 반복이죠. 근데 이제 버그라는 것도요, 그 내부 아키텍처 구조를 제대로 알고 보는 거랑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보는 거랑 고치는 방식이 아예 달라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둑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만 이렇게 딱 막는 방식의 디버깅 처리가 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여기에 균열 있고 여기에 균열 있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거든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고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회사와 결국엔 개발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타협을 봐서 언젠가는 고치던지 아니면 한 겹을 더 쌓던지 뭐 어떻게든 이거를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버그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큰 처리를 한다든지 아예 둑을 새로 짓는 그런 정도의 선택을 하려면 사실 개발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개발하기도 바쁜데 실제로 개발 회사 중에 막 회의로 막 너무 많이 시간을 잡아먹는 곳도 많으니까 개발자는 자기 개발하기도 진짜 바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개발자 없으면 회의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자기들끼리 판타지 소설 쓰는데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방식의 접근을 보여줄 때 개발자는 썩소를 짓죠. 그러니까 개발 팀장들이 되게 정신이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기계인 팀장님도 저랑 예전에 일할 때 그 제가 속해 있는 팀의 팀장님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계인 팀장님이 맨날 회의 갔다 하고 회의 끝나면 뭐 5시, 3시, 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로 자기 업무를 이제 저녁에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야근 뭐 9시, 10시까지 하고 스트레스 많이 하고 살도 엄청 찌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저 회의들을 조금 더 줄여줬으면 훨씬 효율적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잦은 야근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야근하는 거는 스스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거 여기까지 끝내놔야지, 자기 욕심으로. 그런데 보통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족한 스킬로 가니까 다 어려워. 그러다 보면 다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다 어렵다? 회사 일이? 그러면은 하나라도 만만한 게 없는데, 문제는 버그는 한 번에 막 리포팅이 막 3, 40개씩 나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 고치면, 아까 말한 두 개, 이제 일부분만 그냥 대충 고치는 방식으로 고치는데 한두 개는 그게 되는데, 이게 3, 40개 되는 이런 버그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문제가 지금 봤을 때 표면적인 문제는 딱 바로 앞만 보여. 요만큼만 보이는데, 아이고. 표면적인 문제는 요만큼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안이 다 썩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안부터 고쳐야 여기가 되게 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이거 하다 보면 별의별 경우가 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처리를 어떤 게 최적인지, 막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계나 이런 회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가 있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볼 것 같고요. 어쨌든 막 그런 이제 독특한 이런 구도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거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기술 숙련도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뭐 회사에서 야근을 강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뭐 아까도 제가 이제 팀노바 단톡방에서 그 질문을 들은 게, 아니 회사에서 그 회사는 야근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되게 수동적인 자세예요. 보통 저나 이제 팀노바 졸업생들이나 뭐 그런 친구들은 야근은 보통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야근을 할 정도로 업무를 많이 준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업무는 협의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 근로자와 이제 그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막 악독한 회사가 많지는 않거든. 내 기준에 봤을 때. 대부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데 강제로 시킨다거나 이런 회사는 일단 나온다는 거를 전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나도 오케이 제가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타협이 된 상황이 기반이 됐을 때 야근은 보통 자진으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자진으로 야근을 하거든. 근데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 내가 2주 만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2주 만에 될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눈치가 보여. 내가 칼퇴하기는 좀 그래. 왜냐면은 내 업무 내가 2주, 3주 약속을 해놨는데 두 달째 지나니까 어떻게 야근을 하겠어. 그러니까 내 업무도 제대로 처리 안 되니까 나랑 연결된 다른 일들이나 다른 파트나 부서들이나 아니면 뭐 대표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야근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막 6개월, 7개월, 8개월 하다 보면 근데 미치겠는 거야. 왜 그러냐면 기술은 여전히 모르겠고 그거 오래 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공포심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 판단하는 거랑 공포심이 하나도 없을 때 되게 차분하게 천천히 내가 이걸 못해도 되는 상황에서 부담 없이 무언가를 하는 거랑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포심에 질려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업무를 어떻게든 내가 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강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력으로 해결하는 나는 군대 정신은 우리 아버지가 직업군인 출신이셨는데 되게 똑똑하시긴 한데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금전 감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독자적으로 조금씩 배운 케이스인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좀 직업군인 출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할 때 별도의 교육을 받는 그런 고위직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례는 아니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현실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막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되게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대부분 이제 무대뽀로 밀고 가는 군대 정신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액팅으로 그러니까 연기나 지금 내가 어떻게든 강하게 버티면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체대 출신인 사람들이 그런 정신력으로 해결하는 일을 잘하죠. 사실 그런 정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보통 이제 어떤 운반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체력적으로 무언가를 잘 버텨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일에 굉장히 되게 좋은 그런 성과를 내죠. 하지만 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대뽀로 밀어붙인다 또는 내가 정신력으로 버티다 보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기술의 원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잘 쌓아가면서 가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편하게 무언가 끝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쓱 밀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내가 바로 앞에 예를 들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굉장히 쉽게 해결되길 원하는 방향으로 졸라게 쉬운 방법부터 처음부터 쓴단 말이야. 현업에서 빨리 끝내려면.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유지보수 단계에서.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학을 떼고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요. 그러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몇 년 이상 가면 진짜 미역핵처럼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약속 있을 때 막 도망치는 방식으로 막 슬금슬금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괜히 눈치 보고 사는 거야.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능력자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그냥 허리 딱 펴고 그냥 알아서 저 퇴근할게 안녕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어떤 집단에는 리더가 있으면 굉장히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발자가 정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 개발이란 게 너무 지겨워지고 개발이란 게 참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월급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나가지고 뭐 내가 엄청나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복잡하고 머리 많이 쓰는 분야에 가기보다는 나는 그냥 내가 그냥 적게 벌더라도 내가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모든 문제의 발단은 처음에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회사에 가서 그 야생으로 뛰어든 거죠. 여러분들이 야생에서 사냥하는 스킬이 없으면 결국에는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풀도 독초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 식중독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숙련된 야생의 사냥 스킬을 배우고 야생으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베어 그릴스 마냥 정말 잘 생존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IT 업계가 유난히 그게 좀 심한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학생들을 트레이닝하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숙달되면 그만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 생각들을 그냥 막 적은 건데, 일단 그 중에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기술의 깊이 볼 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이걸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주제를 바꿔서 오늘은 왜 사람들이 포기하는가 요거 그렇고, 이 다음 영상에서 밑에에 대해서 또 끊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세상에 어떤 직업이 그냥 막 저주하고 그냥 싫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싫어지진 않거든. 안 좋은 경험들이 많으면서 싫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생기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그 유튜브나 이제 단톡방에 계신 분 중에 이제 문경님이라고 있는데 요새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런 글을 봤어요, 채팅을. 요새 막 실력이 사실 조금 안타까웠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일이 점점 힘들고 성장이 더디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프로세스로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 뭐 이제는 한 2년차 개발자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고 이제 하는 생각들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정말 내 맘처럼 되면은 참 쉽겠죠. 근데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제가 경험해본 세상은. 그래서 사전에 어떤 분야에 가시면 어차피 개발하시면 평생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매력적인 분야이긴 하다는 거죠. 다만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너무 힘든 거지. 다들 이거를 그냥 재능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하고 쓱 넘어가려 그래요. 자기 재능으로 그 재능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근데 실제로 제가 교육해보면 재능은 굉장히 높은 진짜 잘해진 경력자가 됐을 때의 차이거든요. 엄청난 실력자가 됐을 때 거기에 한 끗 차이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개발에 재능이 있다 없다 가지고 제가 교육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장단점이 다른 거죠. 이걸 그냥 합리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초반에 뭐 기초 때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응용 2단계 가면은 기초 때 되게 못했던 친구가 되게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는 확정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기초 때 괜찮았는데 응용 2단계 때 그냥 되게 평범한 것보다 약간 좀 밑에 평균보다 좀 아래치 정도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교육이 가지는 힘이 더 큰 거지 어떤 식으로 배우느냐 뭐 그러잖아요. 1930년대 그 다이빙 올림픽 금메달은 그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지금은 중학생이 2바퀴 반으로 이렇게 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중학생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금메달인데, 그 당시 1930년대 최고의 재능을 가진,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재능 하나로만 그곳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가 된 건데, 그 상황이 지나면서 그 막 정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더 교육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존에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음악만 보더라도 진짜 우리 옛날만 해도 R&B라는 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교포 출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R&B 음악들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그 본토의 뭐 흑인 음악 못지않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걸 접했냐, 이게 결국에는 교육 중 하나거든요. 어떤 걸 접하게 해주느냐. 그래서 팀노바 같은 경우는 그런 많은 걸 접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이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비틀어 버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면서 관점들을 다양하게 학습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이거든요. 왜? 상황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복잡해요.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풀이해 나가는 게 좋은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 그게 결국엔 창의력이거든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이제 현업에 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신 분들이 개발을 싫어할까? 진짜 싫어할까? 진짜 싫어했으면 유튜브 와가지고 제 영상 보면서 그 댓글을 달았을까요? 뭔가 미련이 남았던 거죠. 사실 개발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행복한 직업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힘들어지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난 아웃풋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취미와 이제 프로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로서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하시려면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포트폴리오도 충분히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밑에 주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